어디 보자. 아이 버려 이거. 보자. 넌 어떤가? 아 이건 또 버려. 어디 보자. 넌 어떤가? 아이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열어볼까 해서 말씀드렸던 서피스 키보드 볼평물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쓴 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쓰면서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일단 보시면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바디가 메탈이다 보니까 단단하기도 하고 처리도 잘 돼 있었고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책상에 올려놓고 쓸 때 진짜 책상하고 조화도 잘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는 쓰면서 되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예, 약간 콩깍지가 지금 씌었죠. 그래서 왜 만족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키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키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키감에 있어서 저랑 잘 맞는 키보드를 진짜 이번에 잘 찾은 것 같아요. 일단 펜타그래프 스위치 구조가 되게 괜찮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싸한 애들 같은 경우는 치다 보면 좀 걸리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쳐지고요. 그리고 노트북 키보드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키 스트로크가 조금 높다 보니까 타이핑을 할 때도 바닥을 치는 느낌 같은 것도 좀 덜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타이핑이 되다 보니까 소음도 노트북 키보드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소음을 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음은 이 정도인데 제로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꽤 적은 편이고요. 이게 노트북 키보드나 조금 싼 키보드와 비교해서는 하이톤의 그런 키보드 소음을 갖고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중저음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거슬리는 소리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런 조금 중저음 느낌이 귀에 쏘는 느낌은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도 살살 타이핑을 하게 되면 크게 민폐 끼치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기종인 로지텍 MX 키 같은 경우에는 키 압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펜타그래프 치고는. 뭐 이거를 사서 써보진 않았지만 잠깐 써봤을 때 이거는 좀 손이 너무 아프다, 아니면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노트북 키보드 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 타이핑이 되고요. 눌렀을 때도 키를 누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들기 때문에 오타가 날 확률도 조금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기능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능키가 F1부터 F12까지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넘버 패드 위쪽으로 또 4개가 깔려 있는데, 이 기능키가 정말 잘 쓰입니다. F1부터 F3까지는 이제 볼륨 조절 키 이고, F4부터 F6까지는 미디어 제어 키인데, 이거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F7부터 F8은 밝기 조절 키인데, 당연히 데스크탑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노트북이나 윈도우 태블릿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F9는 검색 키인데, 작업 표시줄에 있는 그 검색 키 기능을 똑같이 바로 불러오는 키이고요. F10은 타임라인 불러오는 키입니다. 그리고 F11 키는 무선 디바이스 연결 창을 띄워주고요. F12는 설정 창을 바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패드 위쪽에 있는 기능키로 넘어가면 먼저 계산기 바로 불러오는 키가 있고요. 그 옆에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림 센터를 불러오는 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그인 로그아웃 키인데, 뭐 이거는 굳이 뭐 없어도 될 것 같았는데 이따가 한번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기능 키를 한번 싹 훑어봤는데, 이게 데스크탑에서는 완벽하게 호환이 되었고 서피스에서도 아마 완벽하게 호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쓰는 레노버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는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 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 제조사마다 본인들이 커스텀한 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만한 키들은 모두 다 작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N 키 위에 불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하나가 있잖아요. 기본 상태에서는 기능 키로 작동하는 게 우선 순위예요. 이 FN 키를 누르고 나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면 F 키로 먼저 작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노트북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세팅으로 설정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기능을 쓰려면 FN 키와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거는 그냥 FN 키를 한번 눌러버리고 나면은 모드가 바로 바뀌니까 조합해서 쓰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블루투스 키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립 모드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슬립 모드에서 일어날 때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슬립 모드 반응 속도가 거의 한 0.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이제 타이핑 된 것들이 씹히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 입력이 돼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이게 바디가 메탈이다 보니까 좋은 게, 타이핑은 이렇게
이렇게 막 세게 치셔도 전혀 울렁거리지가 않아요. 타이핑 하나하나, 자판 하나하나에 분노를 담아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안정적으로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 손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2개까지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무게가 397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로지텍 K480 같은 경우는 한번 재볼게요. 한 손으로 들어도 되게 묵직한데 805g이나 나갑니다. 10키도 없고 여기 부분만 있는 거라 사실상 부피는 더 적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훨씬 무겁고 경쟁 기종인 로지텍 MX-Key 같은 경우도 81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스펙상. 로지텍 같은 경우는 K380 정도로 내려가야지만 스펙상 무게가 423g이 나오는데 서페스 키보드는 정말 가볍고 397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방만 크다면 그냥 휴대용으로 넣고 다니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태블릿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요새 키감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따로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봉기에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 스페이스 키가 한국 전발판이 되면서 한역 키가 따로 생기면서 거의 반갈죽 당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노트북 키보드보다 오히려 조금 짧은 편이라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사용해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오타가 많이 나거나 누르기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좀 독수리에다가 여러 가지 손가락을 쓰는 하이브리드? 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윈도우 키가 2개잖아요. 근데 스페이스바 기준 왼쪽 윈도우 키만 쓰지 이 오른쪽 윈도우 키는 저는 진짜 이거 쓰면서 한 번도 안 누른 것 같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빼고 스페이스바 좀 키워주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블루투스 5.0 키보드를 보면요, 여기가 오히려 이모티콘 키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쓸만하지 왜 굳이 이 윈도우 키를 넣어갖고 서피스 키보드가 2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키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냥 스페이스바를 키우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로그아웃 로그인 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요 맨 우측 상단에 있잖아요. 이게 기능을 하는 게 진짜로 로그아웃을 시켜버려요. 절제 모드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얘가 가끔 실수로 누르게 되면 굉장히 빡칩니다. 우리 왜 한 2010년도 초반일까요? 그때쯤 데스크탑을 사면은 딸려오는 키보드나 학교 컴퓨터실 가면 있는 키보드 같은 거 보면은 키보드의 왼쪽에 전원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거 누르면 바로 컴퓨터 꺼지는 거. 그게 되게 빡치잖아요. 실수로 누르면은. 그것처럼 얘도 조금 빡칩니다. 키보드 타이핑하다가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테두리가 없는 키보드다 보니까 이걸 들고 움직일 때나 이럴 때 살짝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잘못 쳐갖고 눌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많진 않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빡칩니다. 이것도 로그인 로그아웃 키를 다른 키로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블루투스 연결만을 지원합니다. 로지텍 MX-Key나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들처럼 무선 수신기를 지원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은 무조건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데스크탑만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업무 환경상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면 블루투스 동그리를 따로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블루투스 동그리도 같이 끼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 너무 좋고요, 소음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무게도 너무 가볍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좋지만 블루투스 연결만을 지원하고 뭔가 살짝씩 왜 굳이 이런 거를 싶을 정도의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쟁 제품이 로지텍 MX-Key와 애플 매직 키보드인데, 매직 키보드를 쓰고 싶지만 윈도우라서 쓰기 불편해서 안 쓰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거의 윈도우 환경에서는 MX-Key와 서피스 키보드가 프리미엄 펜타그래프 키보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MX-Key와 서피스 키보드를 비교하자면은 서피스 키보드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MX-Key는 키압도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무게도 이거보다 훨씬 무겁고요. 물론 서피스 키보드에 없는 백라이트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키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키감인데, 그 키감이 조금 취향을 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서피스 키보드는 키감은 되게 그냥 보편적인 느낌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거에 가까운 거예요. 키감이 일단 되게 대중적이고, 누구에게나 이거를 쓰라고 좀 선물을 줬을 때 그냥 무난하게 만족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무게도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휴대할 일이 생긴다면 서피스 키보드가 휴대성도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가격은 둘 다 12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 사용에 제약이 없는 환경이라고 하시면 저는 MX-Key나 다른 키보드보다는 서피스 키보드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